국민들 차원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할 수는 있어도 이게 정부에서 여당에서 도쿄를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김弁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목표가 단기적이지 않고 또 일본 내의 개헌과 한국 내의 친일 세력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의 부활에 있는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더더욱 단호하게 또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친일 세력 구축을 통한 아베의 군국주의 부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까지만 해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단호하게 아베 정권을 잘 지켜본다라는 발언에 고개가 좀 끄덕여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박강원 의원의 발언에서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땅에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들의 정치적 야욕, 정치 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각오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은 끄덕끄덕도 했는데 박강원 의원의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목표다. 박강원 의원까지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에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김弁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건 아베지 일본과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권에서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목표라는 말은 한국 내의 정치 세력 중에 아베와 이른바 내통하는 친일파들이 있고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친일 정권이 세워진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현 여권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을 자꾸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디를 이렇게 몰아가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하는 게 저런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승전 총선으로 연결돼서 다 나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일부에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더 냉정하게 쳐다보면서 국민들이 옳은 방향으로 극일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극일과 반일과 항일이 다 다른데 왜 저렇게 몰아가느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글쎄 저렇게 하는 게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베의 전략에도 일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여권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 말씀을 좀 자중하시고 국민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일본 상품 매출에 떨어지고 있고요. 일부 의류 판매소는 문을 닫기까지도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부 대책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고 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물꼬를 트이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삼고자 한다는 조금의 의도가 있다면 정말 역사적으로 저건 판단받아야 되고 심판받을 수도 냉정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박경미 의원님, 그러니까 일각이에요. 여권 일각.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은 한일 간의 이 갈등, 특히 국민들의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건 알지만 특히 요즘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권 일각에서 너 친일파다, 너 친일파다. 특히 박강원 의원의 방금 발언, 최재성 의원의 발언, 정부의 비판적이면 너 친일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최재성 의원 발언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나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유가 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정부는 굉장히 진중하고 묵직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투트랙으로 한쪽에서는 조금 더 선명한, 강경한 목소리를 또 내줘서 말하자면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경에 대한 그 발언, 방사능 수치 이런 발언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본 경제침략 특위위원장으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경제 보복 특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했기에 거의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보복이 오는 것도 아닌 우리는 정말 일방적으로 당한 거기 때문에 예. 특위 명칭도 일본 경제 침략 특위라고 하고 조금 좀 선명하게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일본 의원 회의에 다녀왔는데 맞아요. 그때 다녀오셨잖아요. 대한민국 네. 국회를 대표해서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만난 일본 의원이 지역구를 지방으로 하고 있는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경이나 오사카, 교토 같은 데는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안 가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타격이 크지는 않는데 우리가 지방 도시들을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이 그 소도시 살리기, 그걸 지방 창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 도시, 도시 재생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전력을 질주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그에 관심이 많고, 근데 그 지방 도시를 관광을 우리가 감으로써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길을 끊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독려할 일은 아니지만, 지방 도시들을 안 가게 되면, 일본의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우려를 하면서 일본 의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고 또 일본이 내각제니까 그것이 또 정부에 전달이 되는 자연스러운 경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건선 변호사님. 저 이제 두 가지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정치를 하기 어려운 것이 매년 총선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고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은 거기에 몰두하는 발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입니다. 국가나 국민이 어떻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친일과 반일로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근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심이 좀 있고 거기다 정말 제대로 내놓고 있느냐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비난을 좀 하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것이 일본 우리가 엄청난 일본에게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한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으로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방사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선 자체는 한국과 일본과는 관계가 아니고 전 세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본이 가장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재성 의원의 발언이 조금 과도하다고 보지만 지금부터 내년 도쿄올림픽을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예. 방사선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선수를 보낼 수 있냐. 이거 자체는 우리나라에만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방사선 관련된 측정을 해보고 정말 수치가 나오고 더군다나 이제 수산물이랄지 농산물이 예. 나오게 되면 결국 다른 나라도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두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우리가 수출 규제하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가 아니고 그렇죠. 결국 방사선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도 호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도 한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다. 한국을 일단 잠재워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어떤 협상이랄지 외교적 정치적인 어떤 솔루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관선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게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말잔치를 할 게 아니라 직접 도쿄 가셔서 공기 중에 있는 방사능 측정해서 오셔서 치밀하게 근거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하면 정말로 훌륭한 발언이라고 박수 받겠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하면 일본한테 역습당한다니까요.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마디 더 듣겠습니다. 서른 의원은 또 남북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감행하고 있는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남과 북이 협력한다면 일본을 맞서는 그 과정에서 마침내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자, 서른 의원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과연 북한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실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인데